안녕하십니까. 상위 고정을 그만하는 대한민국의 가치 정보 주식회사 사학과 제일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일입니다. 네, 최일 앵커. 우리 그 성격과 혈액형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4가지 타입으로 정형화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겠지만 이게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재미난 정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증권사에서 주식 매매 스타일을 혈액형과 비유한 아주 재미있는 분석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색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A형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A형. 제가 A형인데 좀 뭔가 소심하고 좋게 말하면 꼼꼼하고 세심해서 뭔가 네. 한 종목 고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한번 고르면 굉장히 길게 투자하는 장기 투자가 네, 정답도 아닌데 아직 엄청 정답인 것처럼 오래 얘기했는데 땡입니다. 아우. A형은요, 네. 밸류에이션이 쌓여 주식을 사는 외국인이 전형적인 A형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하기는 외국인들은요, 이 조건 저 조건 다 돼야만 바이 매수 주문 내는 굉장히 까탈스러운 그렇습니다. 특징임에는 분명하죠. 그러면 저는 한번 틀렸지만 이제는 감이 옵니다. 뭐 어떤 거면? O형은 조용구 씨 같은 개인 아닐까요?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예. 좀 봤어요. 야, 맞습니다. 네. 그 EPS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클 때 사고 하락하면 파는 활달한 매매 주체가 바로 개인이 O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남은 B형. B형은요, 주간이 뚜렷해가지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일정한 수익률을 달성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연금 투자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네, 기관들이 B형. 그래요. 아주 재밌는 그런 분석이었는데 네. 오늘 오프닝이 그 어느 때보다 색다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시작이 재밌다고 예. 뒤에가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뒤에가 더 재밌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큰 기대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과 최리나가 함께하는 주식 배틀 상가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최고의 수익을 내기 위한 치열한 분의 싸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최고의 주식 고수들이 펼치는 살벌한 토크 전쟁. 주식 배틀 상한가. 명예도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한다. 엎치락 뒤치락 알 수 없는 반전의 수익률 게임. 과연 주식 배틀 최고의 제왕은 누가 될 것인가? 네, 센 서울경제TV와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주식 배틀 상한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했죠? 네, 맞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 반까지 홍익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주식카페 리드운으로 오시면요. 저희와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면요. 서강대 가치투자동아리 SRS에서 나와주셨고요. 서울대 투자연구원 SMIC 그리고 홍익대 금융증권학회 블루칩에서도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생들이 또 주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주식시장이 더욱 활발하게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 지난주 결과 먼저 화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배틀 상한가. 지난주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궜던 불꽃 튀는 수익률 전쟁. 노선호 팀장의 웅진에너지 대 비손님의 동아주주. 이 종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정말 다음 주에 지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웅진홀딩스 지분을 2.3%를 시장에서 팔았어요. 돈이 없어서 그걸 갚으려고. 그건 당세는 수출주한테 줬나요? 워낙 강세는 이제 수출주에게는 당연히 좋지 않을 수가 있겠지요.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GTX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고 어디 GTX의 허허. 거품은 2만 원대 이렇게 뭐 등락이 정말 심하고 이런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위험한 종목 아닙니까? GTX 쪽과 관련해서도 상한가를 가면은 사지 못하게 거의 점상한가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다가 이제 또 주가에 다 반영이 되면은 급락 역시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이 종목을 월요일에 사면은 절대 손실만 본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일촉즉발 토크 배틀. 노선호 팀장의 웅진에너지냐, 비손님의 동아주질이냐. 최종 성적 대공개.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첫날 동아지질이 네. 상한가를 치길래 저한테 전화하셨죠? 네, 체리 앵커한테 전화하고 PD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대단한 종목을 소개해줬다고 좋아가지고 했더니 결국은 손실로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손실 싸움이 됐어요. 누가 손실을 적게 받느냐. 예, 이런 싸움이 됐는데. 예. 예. 자, 이제 두 종목 차트 보면서 한 주간 흐름 어땠는지 한번 저희가. 뭐 예. 웅진에너지는 뭐 에너지를 불어넣어준다고요? 뭘 불어넣어줍니까? 네? 그래요. 자, 수익이 왜 이렇게밖에 날 수 없었는지 지금부터 차트 보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웅진에너지는요, 사실 이렇다 할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월, 화, 수, 기껏해야 1%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목요일날 2.5% 살짝 반등하길래 주 후반에 힘을 내나 보다 했었는데 웬걸요. 금요일날 다시 꺾이면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가 목요일날 한번 쑥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수익률 계산할 때 월요일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시가 18,000원 대비 금요일 종가 17,500원 더 낮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9% 수익이 났다. 이렇게 노선호 팀장의 웅진에너지를 살펴드렸고요.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동아지질은 네, 동아지질. 천국과 지옥을 오가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주식 산 사람들은 지질이 복도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조영구 씨, 괜찮으세요? 예, 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급등을 했다가 이제 급락세로 마감한 그런 형국이 나왔습니다. 월요일에 조영구 씨가 얘기해 주신 대로 상한가에 갔었었죠. 그런 다음에 종가상 살짝 상이 풀리면서 그렇게 끝이 났었는데, 시작이 너무 센 거 아니야 걱정을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화요일에 8% 급락을 맞고 수요일에 살짝 반등하는 듯 했지만 목요일에 다시 재차 빠지고 금요일 또 살짝 오르는, 결국 월요일만큼의 상승세는 후반에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이 상한가 만든 게요. 만약 밑에서 차곡차곡 올라가서 상을 만들었었다면 저희 수익률의 기초가 되고 있는 월요 시가가 그나마 좀 낮아서 어떤 식으로든 플러스 수익이 날 가능성도 있었었는데 10% 붕 뜨면서 그야말로 갭상승을 해버려서요. 그 시가 기초 자체 가격도 굉장히 높았던 게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월요일 시가인 16,300원 대비 금요일 종가 15,600원. 역시 더 낮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마이너스 4.3% 이렇게 나왔네요. 네, 제가 담당 PD한테 전화를 했어요. PD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상한가 두세 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라고 그 하시던가요? 윤용식 전문가님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출연시킵시다. 그래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마이너스로 끝이 나면서 오늘 마주 보는데 얼굴이 서로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어떤 형상을 보였는데 우리 노선호 팀장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동아지질은 월요일날 상가고 그 뒤에 지지부진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런 패턴이 그대로 나왔죠. 두 분의 전문가가 AS도 해주셨는데요. 자, 마이너스 수익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웅진에너지를 얘기하셨었던 노선호 팀장께서는요. 자, 이번 주는 안타깝게도 좀 쉬었지만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다음 주에는 꼭 간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안 가면은 그때 저희가 AS 그분이 꼭 간대요? 예. 그분 결혼 앞두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요. 결혼하시려면은 제대로 정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유하신 분들은요, 목표가 그대로 22,000원 보면서 홀딩 관점 가지시라고 얘기하셨고, 신규 편입 가능하냐고요? 이제 이번 주에 또 간다고 하시니까, 가능을 하다고 합니다. 17,000원대 후반이면 지금 약간 올랐지만 추격해서라도 잡아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매수 의견을 내주셨고요. 이번에는, 계속, 우리 조영구 씨가 약간은, 야속하게 생각하신 비숍님의 동화 지지를 좀 보면요. 월요일 사실 갭 상승하면 추격해서 사기는 조금 곤란할 텐데, 라는 얘기를 지난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갭 상승했을 때 10%나 붕 뜬 걸 추격해서 잡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어쩔 수 없죠. 묻어둬야 됩니다. 1차 목표가 18,000원, 2차 목표가 25,000원. 결국 갈 수밖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비숍님 말로는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역시 웅진에너지처럼 똑같이 더 가는 상승 흐름 보여줄 거라고 하셨고 동아지질 신규 편입이요. 15,200원 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두 종목을 AS 드렸는데 두 분의 전문가가 가긴 간답니다. 계속 여러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자, 오늘은 정말 두 분의 전문가가 우리에게 정말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 종목을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조영구 씨에게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외모 속에 감춰진 폭풍 카리스마. 밀도 있는 분석력으로 승리를 꿈꾼다.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식 멘토링. JB스탁 이정복 대표. 순철살인, 허를 찌르는 폭풍 플레이, 승도 100%의 공격력으로 강력한 포스를 보여주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동부증권 김근호 대리. 자, 오늘 멋지게 대결을 펼쳐줄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자,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좌측에 JB스탁 이정복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주식 배틀 상한가 프로그램에 이제 걸맞는 그런 시원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름 휴가를 제가 지금부터 미리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는데 내셔널 플라스틱 만드는 업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동부주권 김근호 대리님 자리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맛있는 주식 그리고 건강한 주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행복을 드릴 수 있는 행복 전도사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져나온 종목은요? 예, 지금은 비록 새끼 호랑이지만 앞으로 밀림의 왕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 LB 세미콘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분의 전문가가 가지고 나온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인지 자, 여러분들께 미리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엔 뉴스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네, 한 주간 증시 흐름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2120선에 있던 코스피가 2136선까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또 경신을 계속해 더해가는 행진을 보였었죠. 하지만 상승 탄력은 확실히 둔화된 양상이었습니다. 3주 연속 성큼성큼 올라섰던 코스피였는데요. 주봉을 보니까 십자형이 조그만하게 떠있는데 불과했습니다. 코스피는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3포인트 고작 오르는데 그쳤죠. 외국인들이 팔 듯 결국 팔지 않으면서 18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줬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약간 매수 강도는 떨어진 것 같지만 1조 이상을 사주었습니다. 종목별로 특별히 IT 대장주이자 시장 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공개가 됐는데요. 영업이익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3조가 안 됐습니다. 2조 9천억. 그 다음부터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은 더 둔화되면서 이번 주 마지막 종가가 90만 원이 안 됐었죠. 특별히 주 초반에는 정유주가 혼쭐이 났었습니다.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인하해야 된다는 소식 때문에요. 지금부터는 두 분의 전문가 종목 뉴스 알아봅니다. 먼저 김근호 대리의 LB 세미콘부터 살펴드릴 텐데요. LB 세미콘 하면 비메모리 반도체 범핑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연결할 때 이름하여 와이어 본딩 방식이라는 걸 썼는데요. 와이어, 그러니까 가느다란 실을 가지고 기판과 칩을 하나하나 일일이 연결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LB 세미콘의 이 범핑 기술을 쓰게 되면요, 반도체 칩에다 울퉁불퉁한 표면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곧바로 기판과 연결시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호, 즉 시그널에 오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능을 더 높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 또 핫 이슈가 바로 아이패드2 아니겠습니까? 태블릿 PC 관련주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종목 바로 LG 세미콘이 되겠는데요.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아이패드, 그러니까 애플사 쪽에 디스플레이용 드라이버 IC라고 하는 DDI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하나당 이 DDI 부품이 6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이패드2가 날개 돋친 듯 팔리면 LG 세미콘의 주가와 실적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계속해서 이번엔 이정복 대표의 내셔널 플라스틱을 한번 보겠습니다. 1965년에 부산에서 출발한 기업인데요. 산업용 플라스틱 사출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집안에 하나씩은 다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주황색 그 플라스틱 바가지 기억하시죠? 이 바가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내셔널 플라스틱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요, 그 맥주 박스라든가 혹은 김치 박스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혹은 이 같은 물류를 지게차에 끌어올릴 때 밑에 받쳐서 쓰는 팔레트라고 하는데 이 같은 팔레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 처리기까지도 취급을 하면서 친환경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모로 봤을 때 플라스틱 업계 국내 1위, 점유율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내셔널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만큼 오르지 못해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있습니다. 증권사 분석대로라면 이번 한 주 수익 기대해봐도 좋겠죠? 지금까지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주식 배틀 상한가는 매주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전문가 2명을 선정해 각자의 관심 종목을 발표한 후 한 주간 최고 수익을 달성하는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수익률은 월요일 시가 대비 금요일 종가로 복불복으로 계산된다. 수익률 좀 많이 냈어요, 그동안? 예? 왜 갑자기 저한테 저기. 아니,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체린 앵커님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조용구 씨만의 얘기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저는 아마 제 갖고 있는 이론으로 매매를 했으면 아마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예. 이론만 강한. 네, 이론만 강한 분이고요. 저는, 실전에 약한 그런 주인공입니다. 자, 두 사람이 함께하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가 가지고 나온 우리 종목 1분 발언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복 대표님부터 1분 발언대 시작합니다.
네, 내셔널 플러스 같은 거는 이제 개별 화학주로서 이제 플라스틱 원재료를 이제 화학업체에 받아서 이제 산업용 이제 플라스틱 사출물 업계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업계 최고 수준의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 50% 이상 이제 지배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 전통이 이제 40년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아까 이제 최애리나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생활에 있는 거의 플라스틱 관련된 집안에 보시면은, 재활용 휴지통, 그것도 이제 이 회사 제품이고요. 또 바가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조롱박에서 이제 플라스틱 이로 이제 대체를 한 기업이 이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팔레트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기술적으로나 수급적으로나 지금 매출이나 실적으로 보나 여러 면에서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주식이라는 거는 역시 시장에서 주목을 됐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1분입니다. 1분. 그렇게 말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1분 발언들 약간 더 유리해요. 예. 저 이분도 말이 좀 느려가지고 좀 1분 안에 발언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는 왜 LB 세미콘인가라는 이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이패드2가 출시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LB 세미콘은 아이패드에 DDI 칩을 굉장히 많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캐파 증설로 인한 성장세가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월 5만 대가 8만 장으로까지 좀 늘리려는 계획이 있고요. 많이 생산한다. 당연히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IT 부품의 소형화로 인한 당사의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그런 것들 이슈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CMOS 이미징 센서, 그러니까 휴대폰용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다 스마트폰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당사가 생산하는 CMOS 이미징 센서 당연히 많이 팔릴 겁니다. LB 세미콘 당연히 사셔야죠. 네. 예. 1분 안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제 두 분이 정식 배틀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응원단들의 응원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응원단이 있습니까? 네, 우리 이정복 대표님은 그 직원분들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리 네. JB 스탁 직원들 어디 계시죠? 우리 되셨나요? 이정복 대표님 응원 시작! 이정복 주식을 접목하라! 오! 이름을 이정복 주식을 접목하라. 네. 오, 예. 그렇다면 우리 김건우 대리님은 누가 응원했습니까? 예, 저는 뭐 응원을 따로 오신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홍대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요? 그래서 홍대 학생들로 선발된 그 응원단입니다. 홍대 출신들 어디 선발된 계시죠? 거 맞나요, 이거? 아니, 그냥 본인들이 왔어요. 자, 김근호 시작! 김근호 선배님 화이팅! 예. 예. 자, 이제 서로 공격하면서 또 반격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우리 이정복 대표님께서 김근호 대리님. 예, 김근호 대리님께 공격을 시작을 해주시죠.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부스럭부스럭. 네. 자, 지금부터 대표님께서 김근호 대리를 공격하겠습니다. 공격하세요. 지금 아주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제 매출 비중이 너무 편중이 좀 돼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아이패드 수혜주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보지 마시고 이쪽으로 네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아이패드 2 얘기가 시장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종목, 동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소위 말해 이제 찌라시 뉴스라고 하는데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럼 진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정말로 수혜주 아닌가? 저 같으면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차라리 매수를 하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물론 LG 디스플레이가 뭐 가장 수혜가 많은 건 맞습니다. 맞고요. 일단 뭐 자꾸 아이패드 수혜주가 뭐 과열권에 있다, 뭐 찌라시가 많이 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아이패드 2가 아직 출시도 안 됐습니다. 출시도 안 됐고요. 과열권이라는 거를 뭐 벌써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아이패드 2 관련된 대표적 관련주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아이패드 관련주에 이제 대장으로 하면 네페스나 오늘 실리콘 웍스도 있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차라리 지금 우량기업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LG 디스플레이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뭐 실리콘 웍스. 웬만하면 좀 눈을 보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언급해주신 종목들이 아이패드 2 관련 수혜주, 최대 수혜주가 맞습니다. 뭐 당연히 LG 디스플레이 뭐 가장 수혜 많고요. 그다음에 실리콘 웍스 수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LB 세미콘이 뭐 지금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로 또 편입이 돼 있거든요. 근데 뭐 과열권이다 하시는데 실리콘웍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그 차트 한번 보세요.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반등 구간 조금 왔습니다. 실리콘웍스. 근데 그동안 예. 주식이라는 게 이제 오히려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의 거의 국민 우량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중소형 부품주들이 좀 많이 단기간에 상승한 상황에서 LG 디스플레이는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온 면이 있는데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상장된 지도 사실 별로 안 됐고 좀 아니 미진이 그러니까 안 제가 나왔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예. LG 디스플레이 주가에 뭐 매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LB 세미콘이 가장 큰 납품처가 LG 디스플레이거든요. 네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 이슈들이 조명을 받는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 가장 납품을 그래서 많이 하는 그렇게 되고 LB LG 세미콘이 디스플레이 이슈를 사야 받아야죠. 된다는 거. 예, 예. 근데 LB 세미콘의 주가 흐름은 아직은 큰 상승폭이 안 났어요. 그리고 지금 LB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뭐 신규 상장 주식입니다.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지금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저 기술적으로도 지금 한번 제가 지켜보니까 오늘 중요한 자리에서 21선 이탈시켰는데 예. 다음 주에 확실하게 오른다고 이 종목을 자신할 수 있는지 예, 뭐 그래서- 21선 이탈했습니다. 이탈했고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크게 차트 분석이 만든 적이 크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을 가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이슈나 만약에 모멘텀을 그렇게- 따지자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거죠, 그럼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좀 보증 이쪽 부분이 좀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채무를 이제 자회사 이제 글로닉스에 이제 하나원의 채무를 77억 이제 보증을 섰는데 이게 자기 자본 대비 17%입니다. 그래서 3월 말에 또 60억 규모 이제 보증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기업 3년 전에는 적자 기업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분명히 보증 맞습니다. 보증했습니다. 맞는데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대납이 아니고 보증입니다. 네네. 예, 갚을 수도 있고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원래 그러니까 제가 신상장 글로닉스에 대한 설명을 네네.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글로닉스에 대한 채무 보증을 했는데 글로닉스라는 회사를 좀 살펴보자 이겁니다. 네네. 왜냐? 글로닉스는 터치스크린 패널용 강화 유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대만 유수의 그 IT 관련 신문인 디지타임스에서 애플이 올해 아이패드 2로 태블릿 시장 독주를 지속하려면 강화 유리에 대한 확보를 좀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그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들으려고 아니, 이제 질문을 드린 게 예, 아니라 예. 제가 이제 듣고 싶은 거는 이제 네. 기업 자체가 꾸준하게 오랫동안 이제 상장을 되어온 기업이 아니고 네. 단지 이제 상장된 지 불과 얼마 안 됐고 지금 아이패드다 뭐다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개인들이 어떻습니까? 항상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을 때 덜컥 매수를 하면 그때가 꼭지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일단 이 기업 자체에서 아니 분명히 뭐 꼭지인 기관이라든지 경우가 뭐 많지 자문회사라든지 모든 주식이 다 예. 꼭지는 아니지 저기 않습니까? 잠깐만요. 두 분이 친하시죠? 질문하시는 걸 어떻게 다 예상답을 적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고 하세요? 앞으로 안 보시고. 예? 아, 이거 아니. 미리 짰죠? 어떻게, 지금 질문한 게 다 여기 다 있어요? 아니 다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럼 괜히 밑에 보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너무 부러워가지고 예 너무 잘생기셔서 제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좀 보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네, 네, 네. 자, 공격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좀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네. 종목 뭐 시장에서 하도 뉴스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업 자체로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LB 세미콘 지금 보시면 뉴스에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아이패드도 수혜주고 그러면 정말 기관이라도 오히려 매도를 하지 않고 외국인부터 기관 공격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지금 아직 관심을 가지는 시기지 사실 매기가 뭐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아직 그만큼 LB 세미콘 그 주식에 대한 메리트를 아직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는 LB 세미콘은 숨어 있는 보석이다라는. 그럼 지금 말씀을 기관도 드려보는 미처 거죠. 발견하지 그렇죠. 못하는 보석을 갖고 오신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 뭐 그 기관이 초기에 신규 상장하면서 차익 실현했습니다. 다시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의 흐름을 좀 형성을 하고 주식에 다시 들어와야 그때 돼요. 이제 저희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기관에서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는 그 말씀이신지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좋은 기업이 너무 좋은데 이제 그럼 누구나 사야 되는 이런 기업을
국민연금 이런 데서도 좀 관심을 갖는 부분들도 없고 오히려 일단 개인들만 LB 침박하는 게 세미콘은 아닌지. 제가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맞습니다. 상장 초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건. 근데 그만큼 변동성이 큰 종목은 수익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이 변동성이 큰 거는 얼마 정도 하방으로 금액까지 갈 수도 있고 보시고 상방으로 계시는지 갈 수도 물어봐셔도 있습니다. 되겠어요. 얼마까지 좀 상승할 것 같다.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거의 6,000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6,000원이면 지금 지금 여기 전고점은 차트에 충분히 돌파 없는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 6,000원. 근데 저 판단으로는 예. 6,000원이 이제 그 신규 상장된 종목이나 이제 목표가라는 게 이제 PER 사실 기준으로 봤을 예. 때 약간 저평가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PER이 뭐 실리콘웍스나 네페스 이런 기업들보다 PER이 좀 낮은데 PR이 지금 얼마죠? PER은 조금 한 지금 8배에서 9배 수준으로 예.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8배에서 9배 8배에서 9배 수준인 게 가장 상장 초기에 가장 좋게 꾸며서 이제 그 낸 PER이 8배에서 9배고 올해 아니, 들어서 자꾸 아까부터 그 사상 이제 최대 상장 매출이 나와야 만진다는 그 상장 초기, PER이 상장 되지 초기 않나 하시는데, 생각하거든요. 상장 초기 그래서 하시는데요. 애플이라는 회사 없어집니까? 아니, 애플-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패드 없어져요. 애플, 잡스, 애플하고 스티브 아이패드가 잡스 없어진다는 회장님 게 아니라 돌아가시면 애플하고 애플이 직접- 뭐고. 우리 LB 세미콘. 네. 솔직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살 수도 있거든요. 네네. 솔직히 어떻게 말해주고 싶으세요? 솔직히 LB 세미콘 뭐 기업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LG 뭐 디스플레이 살아남으실 솔직히 것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진짜 시청자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신규 상장된 종목이 뚜렷하게 좀 뭔가 성과를 몇 년 동안 거둬온 것도 아니고 이런 기업을 지금 단기간에 신고가에서 한번 찍고 내려온 기업이 단지 21선에서 잠깐 조정을 받는다고 덥석 묻는 게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왜 생각하고 이렇게 있어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아니, 종목을 제가 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네. 실적에 대한 말씀을 아니, 하시는데, 근데 우리 저기 이종국 그러니까 너무 대표님이 아니 걱정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신규들 자체를 별로 제가 안- 더 걱정이 됩니다. 예, 오늘 자 말씀드릴게요. 걱정해주는- 자 예.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매출액이 08년 380억, 09년 570억, 그다음에 2010년도에 750억이 났고요. 11년 예상하는 매출액이 900억입니다. 영업이익 08년 80억, 그다음에 09년 160억, 2010년 195억, 그다음에 2011년 예상이 240억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계속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적은 매출 영업이익이 검증이 지금 돼 있는 증가되는데 회사죠. 상장될 때는 생각해야 되는 게 네. 단지 지금 만약 이 기업이 상장된 지 한 최소 10년이라도 돼서 3년 전부터 그런 실적을 만들어서 재무제표상 다 그런 게 나왔으면 제가 믿겠는데 그리고 또 11년 같은 경우에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그냥 뭐 예상 영업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밖에 그러면 없는 예상을 경우밖에 빼고 없는데 10년도까지만 보세요. 그래서 10년도까지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는 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들어서 가장 지금 업황이 네. 아이패드 최대 수혜주 아이패드 투수 주식 무조건 사자. 이런 타이밍에 나온 실적이 지금 약간 뭐 그렇게 저평가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뭐 한 9배 정도만 적정 주가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보통 그 그러니까 PER, 그러니까 뭐 동종 업계, 뭐 유사 네. 동종 업종 종목의 PER이 한 11배 정도 됩니다. 충분히 뭐 아직까지는 상승 룸은 충분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모멘텀 이미 발생했고요. 그리고 자꾸 뭐 회사 신규 상장이랑 회사가 의심스럽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이 09년도부터 대폭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도에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점점 양호한 기업 재무 구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기업이 지금 그러니까 기업 자체는 코스피 기업 중에 아니 거의 말씀 10개 들어보세요. 중에 8개 정도가 실적은 예전보다 좋아졌고 네. 부채 비율 낮아졌고 거의 10개 중에 8개 정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근데 뭐가 이렇게 걱정이신 거예요? 10개 중에 8개가 되는데. 아니, 2개만 피하면 되지 제가 않습니까? 진짜 단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이 주식 자체 지금 살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조정을 다음 주는 거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다음 드리는 주 거지. 수익 낼 이 종목이 종목 아닌 것 안 같은데. 좋다고 말씀을 아니 물론 자꾸 걱정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혹시 저를 좋아하시는 거는 아니죠. 너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네. 주가가 일단은 뭐 모멘텀이 생겼고 변동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자, 3일 그러면은 연속 좀 답을 해주시죠. 네. 일단 다음 주에는 안 갈 것 같다라는 게 핵심인데 종목이 아주 나쁘다기보다는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일단은 예. 뭐 고점을 형성을 했다가 빠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고점을 형성하는 듯 했다가 다시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좀 그 여러 IT 대부분 주식들이 좀 나왔죠. 약세가. 네. 요럴 때 그러니까 업종이 사실 최근에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 같은 날 그 IT 업종 노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IT
앞으로 저희가 사실 최근에 자동차주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조선주 며칠 동안 급등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어떤 업종, 어떤 국내 대표 업종이 오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IT 쪽이에요. 맞습니까? 전기전자 쪽 매수를 해야죠. 개별 주식 자체 좀 조정을 받는다고 개별 섹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IT 업종이 다 제가 그러니까 업종을 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무슨 삼성전자 업종 사실 거면은 하시구나. 펀드를 IT 가입하세요. 업종 그럼 반도체 펀드 뭐 삼성전자에 섹터 대해서 타이거. 다음 주에 그 매수하면 단기 되는 반등 거지. 삼성전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이슈들, 모멘텀들이 아직 충분하다. 그러니까 자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은 다음 주 가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김근호 대리님께서는 종목이 그 수백 가지 되는 종목 중에 굳이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굉장히 좋은 재료들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그리고 사실 디스플레이 업황이 굉장히 좀 나빴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에 있고요. 그런 이슈들을 좀 엮어봤을 때는 지금 단기간에 좀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당연히 LB세븐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일단 아이패드가 출시가 이제 이번 달 말로 좀 다가왔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명이 나왔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최근 주가 반등 좋고요.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개선세에 대한 그 보고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관심들이 계속적으로 이 업황 사이클 자체에 굉장히 포커스 맞춰져 있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뭐 이 기업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음봉을 그리는 폭이 그래, 물론 음봉. 작습니다. 음봉이 작은데 저 종목이 어저께 거래한 상황에서 양봉이 나와줬을 때는 분명히 21선에 대한 이런 강한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상승을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없이 양봉을 그리더니 오늘 좀 재차 음봉으로 내렸다는 것은 하락 기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 물론 여기에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하락 기조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락 기조라기보다는 오히려 매수 찬스가 왔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주 5일, 5거래일 아닙니까? 5일 내내 상승할 수 있고 5일 내내 상승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양면의 칼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빠져준다. 그러면 당연히 더 사셔야죠. 근데 더 사고 그 상승세를 기다리면 되죠. 이종복 대표님의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만약 여기까지만 차트가 그려졌으면은 이거를 보면서 이 지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 텐데 이게 아니라 뜬 다음에 다시 깨고 내려가는 이게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 부분 딱 차트는 그 말입니다. 솔직히 차트는 과거 데이터를 좀 가지고 만드는 그런 분석 방법인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아직 모르지 말씀해 않습니까? 주시는 예. 분께서 네. 이제 그렇다는 것은 오늘 지금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렇게 그려진 상황에서도 이 종목을 강하게 들고 나올 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보통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이 음봉을 그린 거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이제 종목을 추천을 하시는 건지 좀 그거에 대해서 질문. 아니, 물론 그 20일을 깼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우려감이 크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매수가가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4,500원 밑에 깨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900원도 깨졌거든요. 당연히 담으셔야 되는 가격. 이제는 내셔널 플라스틱이 공격을 받을 타이밍입니다. 이제 좀 시원하게 상대를 위해서 걱정 좀 해주세요. 네. 예. 일단은 뭐 내셔널 플라스틱 말씀하시는데 그 내셔널 플라스틱 흐름 보면은 단기에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고요. 뭐 아까도 제 주식에 대해서 변동성이 있다. 제 주식의 변동성하고 그렇다. 저 주식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동성하고는 설명을 뭐 드리면 상대가 안 되는 자, 것 같아요. 주식을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기술적으로 해주셔야 좀 보시면 이 주식 보통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고 횡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 대량 거래가 터진 시점에서 기관이나 국민연금이나 자문회사에서 물량이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그 이후에 상승을 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오늘 종가가 이렇게 되기를 굉장히 기다렸는데 오늘마저 주가가 올랐으면 다음 주에 추천드리기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제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 종목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만 월봉 주봉으로 보시면 요즘 트렌드 자체가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매물대가 없는 신고가 패턴에서 주식을 오히려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월봉을 그러니까 한번 아까 보시면 말씀하셨던 네네. 뭐 이번 주에 뭐 물량이 네네. 안 나왔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럼 다음 주에 나오면 어떡해요? 오히려 그럼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떨어진 가격에서는 사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고 이 종목 오히려 그 일반 기관, 조그마한 기관에서는 조금 하루에 10,000주, 20,000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수급 현황이 굉장히 좀
안정적입니다. 오히려 이런 저가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가총액 한 900억 정도 되는 기업을 국민연금에서 6%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신용자산 운용하면 가치 투자의 대가 신용자산 운용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11% 보유를 하고 뭐 있고 하나만 네네. 여쭤볼게요. 국민연금 신용자산운용 다 네네. 중장기로 들고 가는 그렇다면 운용사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신용자산운용도 주가가 단기간에 오르게 되면 매도 물량을 분명히 나오고 있고 아니 물론 신용자산운용, 국민연금 다 저평가 가치주에 좋은 종목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 분명히 맞습니다. 그거는 대표님뿐만 아니고 저뿐만 아니고 모든 주식을 하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주식에 투자하는 그럼 기관이라는 그 말씀의 좋은 의도가 주식에 어떤 건지. 투자한 거는 맞죠. 근데 저희가 찾아야 될 종목은 다음 주에 급등을 해야 네네. 상한가를 쳐야 할 종목인데 그거를 뭐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투자자들이 아니, 이 종목 추천했다. 차트를 아니 보시고 뭐 다음 주에 아니 뭐 샀는데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가다가 상한가 칠 수 있죠. 오히려 상한가를 저는 이제 뭐 상한가보다도 이 종목 한 번 오르고 조정을 받고 또 한 번 오르고 조정을 받고 5일선 늘림목 매수 구간이 충분히 아니 가능한 근데 기간이고 대표님 아까 제 오늘 기간하고 종목을 외국인 얘기하실 매도도 전혀 안 때는 하지 않고 분명히 있고 상한가 얘기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왜 본인 종목 얘기하실 때는 쌓으셨어요. 거래를 상한가를 하면서 주가가 뭐 2%, 3%, 동아지질 아까 보셨듯이 점상으로 가서 이제 매도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 나는 것보다는 1%, 2% 조금씩 올라서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뭐 말씀해주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장기 투자 아니냐. 아무리 장기 투자자라도 주가가 기업 실적에 받치지 못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고 플라스틱 사출 산업에 대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럼 아직 제가 매수 시기가 말씀을 아니다. 이렇게 그 생각을 사업에 하는 대해서 거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플라스틱 사출 사업이라는 게 과연 앞으로 성장성이 그렇게 큰 사업일까요? 저 굉장히 의문이 좀 많이 네, 되거든요. 그 의문에 대해서 제가 예,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플라스틱 사출 성형이라는 게 뭐냐면요. 플라스틱을 이제 녹여서 이제 성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뭐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오히려 녹여서 뭐 의자를 만든다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지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파레트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파레트 부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기업 자체가 이미 전통이 40년 동안 업계 1위 기업.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기업 자체가 그동안 굉장히 소외를 받아왔다가 액면 분할을 하면서 주식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또 파레트 분야에 대해서는 그 파레트가 가장 매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평균 18%씩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부분이 파레트 시장만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일반 제조 및 유통기업에 대한 뭐 직접 판매와 파레트 렌탈 업체가 대량으로 구매한 후에 실수요초에 이제 렌탈을 하는 형태를 공급하는 방식이 있는데 최근에 렌탈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외 업종이죠. 이 기업 소외 업종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그동안 소외를 대표님 제가 받았기 그러면 때문에 질문 네네.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네. 물론 뭐 1위 기업, 뭐 1위 기업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고요. 근데 애플은 국내 1위가 아니고 전 세계 1위거든요. 그건 애플이고 그거는 사업 LG 규모가 다르지 생태곤이라는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이 LG 성장성 생태곤하고 말씀하시는데 성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네. 성장성 좋습니다. 아까 뭐 18%씩 증가한다. 네네. 성장성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폰, 태블릿 PC는 지금 성장세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이 태블릿 나오고 PC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성장성이 재작년부터 제약이 너무나 돼 많은 있는 이슈가 돼서 사업하고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뭐 처음 스마트폰이 이슈가 된 것처럼 아이패드가 이슈가 된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건 근데 아니라고 보고요. 스마트폰, 태블릿 PC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고요. 이용될 수 있는 분야도 굉장히 그러면 많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업계 1위 많고요. 기업을 가져왔네. 이 플라스틱 사출 성형 부분에서 업계 1위고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고 국민연금 기관 그래서 최근에 많이 외국인,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이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했으니까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고요, 충분히. 안 나와 차익 실현 매물이 안 나와. 아니 나올 수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나오시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차익 예, 나오시면 상대적으로 5일선 걱정하고 21선 걱정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쪽에 좀 차트로 여유가 말씀하자면 있다고 그렇게 대부분의 크게 하실 주식을 말씀이 하시는 없을 분들을 것 같아요. 보면 이런 기업이 지금 보십시오. 거의 한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여기 박스권 돌파 매매를 했을 때도 박스권은 이제 딱 돌파해서 요만큼 올랐습니다. 요만큼 올랐고
그렇다면은 이 기업이 그럼 실적 성장세가 안 나오느냐? 이 기업이 자산 가치만 해도 이 공장만 이 자산 PBR이 0.87밖에 되지가 않고 뭐 안 좋은 걸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잠깐만 네네. 주식을 좀 볼 줄 아는 사람들 네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럼 김근우 대리는 그 못하는 거? 그럼 저는 뭐 주식을 제가 못하는 건가요? 제가 주식을 잘 못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이거 기업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자체가 회사에 지금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회사와 아니, 소송이 주식을- 가실 수도 있어요. 진짜 이 기업이 이거는 다음 제가- 주에 아, 당장 제가 걱정해 드리는 떨어질까 겁니다. 봐 걱정해 이 기업 드리는 매도하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매수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제가 알고 있고 네. 지금 현재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근데 더 제가 상관이 말씀드리고 없고요. 싶어요. 김근호 대리는 동부증권에 계시죠? 예. 그러니까 뭐 저평가 충분히 저평가주 많습니다. 시장에. 시장에 저평가주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PER, 뭐 PBR, PER 동종 업종 그 업종 PER보다 굉장히 못 미치는 기업도 많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꼭 저평가주라고 해서 그렇게 근데 아까 급등이 그 나오는 거예요. PER이 동종업계 그 LB 세미콘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8배라고 말씀드리고 말씀하셨는데 싶은 거는 지난달에 28%가 오르고 이번 달에 지금 그렇게 거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안 말씀드리고 올랐고, 이 싶은 종목은 거는 엄청 저평가라고 올랐고. 해서 그렇게 급등세가 나오는 그렇죠. 급등세 우리가 나왔잖아요. 저평가 기업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고 네. 너무나 많습니다. PER 뭐 6, 7, 1, 심지어 1, 2도 네.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저평가를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저평가일 때도 갈 때 따라 사야 됩니다. 그리고 업계 1위 기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셔널 플러스 그동안 시장에서 이제 엄청나게 소외를 받아오다가 이제서 거래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을 갖다가 서름을 좀 씻으려 하는데. 예, 이제 서름을 좀 씻으려고 하는 기업을 갖다 그렇게 말씀을 업계 하시니까. 1위. 그렇다면 네. LB 세미 근데 LB 세미콘은 업계 몇 위예요? 글로벌 업계보다 1위에 예, 되는 글로벌 회사 1위에 되는.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스티브 잡스 회장님과 굉장히 밀접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는 뭐 농담처럼 그래요. 사장님도 말씀드리는 일쳐낼 수 거지만 있어요. 예, 예. 사장님끼리 아는 사이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LB 세미콘은 뭐 진지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면 LB 세미콘이 납품하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태블릿 PC가 아이패드다. 아이패드는 최근에 어떤 그 정보통신기기의 최고의 트렌드다. 트렌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태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트렌드를 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복 대표한테 네.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이쪽에서는 되게 정석대로 투자한다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어필을 좀 해주셨는데 네네. 솔직히 주식 배틀 상한가 한 네네. 주간의 수익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부담도 네.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네. 한 종목을 찾기까지 많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순서로 우선순위를 두면서 이 종목을 발굴해 내셨나요? 엄청나게 많은 기업을 지우고 또 지우고 이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막 사실 오늘 나오기 전에 어제까지만 해도 이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어. 근데 오늘 조정 받으면은 이제 어저께 어제 좀 많이 어제까지 오르길래 종목은 뭐였는데? 어저께 좀 올라가길래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니다 이 종목 오늘 조정을 받을 거란 예상까지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까지 오늘 하고 예상 시나리오대로 딱 들어맞으니까 오늘 너무 기분이 좋고 근데 제가 먼저 보는 거는 두 가지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저평가 종목을 매수할 때는 사실 차트도 보면 안 됩니다. 실적 좋고 올라가면 사놓고 묻어두는 거고 네. 저평가 종목이 수급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그리고 오히려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될 때는 보통 개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가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연속 상한가가 계속해서 간 것도 아니고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기업을 너무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하시고 오해서 이탈하면은 어떻게까지 하냐고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주에 이 종목 많이 오를 거라고 제가 그래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가격 얘기. 나는 어느 정도 이쪽 종목에 마음이 갔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가격 제시하는지 아까 뭐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최종 가격 제시 받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내셔널 플라스틱 얘기 들어볼까요? 매물대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어저께 좀 급하게 간다 싶더니 어저께 사실 이런 윗꼬리 모양을 나오지 않았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텐데 윗꼬리가 조금 나와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오히려 한 번 오르고 조정받고 한 번 오르고 조정받고 그렇다는 것은 5일선 부근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자. 그래서 조금만 키워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이 기업은 지금 절호의 매수 기회다. 그래서 오히려 눌림목인 2,455원 아래서 잡자 이런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2,455원 그냥 다음 주 시작할 때 시장가로 매수하십시오.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이제 2,455원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시고 손절가로
지금 보시면 이제 정배열로 올라탄 상황에서 지금 11선하고 21선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너무 멀기 때문에 손절가를 제가 그래도 조금 잡아드린다고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지만 굳이 제시를 해드린다면 2,250원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로는 예. 다음 주까지 보시면 한 2,000, 최소 2,8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도달하고 그 이상 돌파하면 그때 AS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주초에 무조건 걸어라. 내셔널 플라스틱 얘기였습니다. 2,800원. 손절가가 필요 없다는 종목. 그게 기대가 갑니다. 예, 지금까지 수익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예, 손절가가 필요 없지만 손절가를 제시한 종목은 수익이 좋으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대님도 한번 일어나서 한번 멋지게 한번. LB 세미콘 차트입니다. 사실 근데 신규 상장주라는 게 사실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러나 최근에 그 고점을 형성했다가 일단 뭐 횡보를 지금 걷고 있는데 지금이 매수 시기다. 사실 저는 이 종목 5,000원 깨질 때는 무조건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4,900원도 깨졌고 4,800원대에 왔습니다. 당연히 매수하셔야죠. 손절가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600원 정도로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이 4,600원 라인을 만약에 하향 돌파를 한다고 하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상태로 뭐 이평선 배열 뭐 수렴했고요. 수렴 후에 분명히 그 시세 분출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분명히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런 건강한 맛있는 주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가, 손절가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목표가 매수가 현재 가격대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고요. 4,800원에서 4,900원대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4,600원 제시해 드리고요. 1차 저항선 5,260원 전고점이었죠. 그리고 2차로는 저는 이 주식 6,000원까지 본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불을 지르는 공격과 속순한 반격. 베테랑 대 베테랑이 만났다.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군 주식 배틀. 과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최고의 종목. 주식 배틀 상한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센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세요. 금요일 저녁 라이브한 공개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주식 배틀 상한가는 최고의 스탁파이터에 도전하고 싶으신 주식 고수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주식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정복 대표님과 우리 김근호 대리님이 아주 멋진 한판 대결을 펼쳤습니다. 과연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준 종목이 다음 주 어느 정도까지 수익률을 낼지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다음 주입니다. 조영구 씨는 네. 뭐 어느 쪽으로? 일단 저는 지난주에는 동아지 지일이었는데. 네. 이제 그 수익을 만회하러 가야죠. 저는 그래도 새끼 호랑이 쪽으로 좀 어떻게. 감사합니다. 밀림의 왕자를 꿈꾸는. 예. 일단 근데,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종목이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는 거.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 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홍익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해서 또 그동안 방송에 출연했던 전문가들도 이렇게 항상 자리하시고 그러니까 이곳에 오시면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개 방송 안내해드리면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반 정도에 홍익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주식카페 리둔으로 오시면 저희와 함께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방청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 두 분의 전문가 집에 못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하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해서 AS를 꼭 해주신다고 하니까 보너스까지 얻어가시려면 서두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주식 배틀 상한가를 보면서 우리 전문가들이 가지고 나온 종목 물론 수익률 낸 것도 있고 수익률 안 낸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정말 삼고초려해서 갖고 나왔다는 걸 아시고 그 종목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여러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랑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최은아가 함께하는 주식 배틀 상한가 감사합니다.